혹시 동네에 막 새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니, 저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받은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보는 저 건물 하나 뒤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허가랑 규제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가끔은 정말 상상도 못할 비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존 A. 가디너의 아주 깊이 있는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7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신문들이 밝혀낸 지방 정부의 부패 사건, 그것도 최소 건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토지 이용에 관한 거예요. 토지 이용이라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바로 이 분야가 부패가 가장 슬그머니 파고들기 쉬운 영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비리라는 게요, 그 형태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면 서류 처리 좀 빨리 해달라고 건네는 10달러짜리 작은 팁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예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구역 변경을 위해서 오가는 5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뒷돈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패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탐욕스러운 공무원 한 명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보니까요, 이 부패가 잘 자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딱 정해진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밌죠? 가디너의 연구가 콕 집어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낮은 가시성. 둘째, 높은 재량권. 그리고 셋째, 소수의 관련자.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재료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처럼요, 모든 결정이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때 부패가 싹트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회의록으로 남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패가 발붙일 틈이 훨씬 줄어들겠죠.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공무원의 재량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나 규정을 보면 가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마음에 달리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판단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전체를 매수하는 거랑 딱 한 명, 최종 결정권자 한 명을 매수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한 명이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부 고발을 할 위험도 커지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시스템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볼게요. 이 거래에는 항상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바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과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개발자, 즉 신청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한 비즈니스 계산이 될 수 있어요. 허가가 거부되거나 조금만 늦어져도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뇌물이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비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공무원 입장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라고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뻔한데 눈앞에는 거액의 뇌물이 왔다 갔다 하죠. 규정은 애매해서 결국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죠. 게다가 조직 분위기 자체가 이 정도 호의는 괜찮아 라면서 부패를 눈감아주는 문화라면 글쎄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디너의 연구에 나오는 이 인용문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정의 표현과 부적절한 의무를 구분하는 선의 긋기란 어렵다. 공무원과 신청인 모두 항상 말할 것이다. 선물, 은행 대출, 정치 후원금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다고. 정말 그렇죠. 어디까지가 순수한 선물이고 어디부터가 뇌물인지 그 경계가 참 모호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부패의 레시피가 있다면 반대로 청렴을 위한 레시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까 봤던 부패의 3가지 재료를 정확히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첫째, 투명성을 높여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둘째,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셋째, 청렴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인데요. 예를 들면 검사관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특정 개발업자랑 너무 친해지는 걸 막는다거나 모든 결정 과정을 문서로 남겨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요. 햇빛이야말로 최고의 소독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두 번째, 재량권 줄이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모호함을 없애는 거예요. 공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런 식의 애매한 말 대신에요. 오른쪽 예시처럼 이 계획안이 X, Y, G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0일 안에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러면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흥정할 여지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는 다들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짜 점심 식사는 괜찮은 건지, 친구인 개발자한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건 괜찮은 건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해요.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어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그냥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제일 쉽고 편한 길이 되도록 만들고 반대로 부패를 저지르는 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아마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개발 계획 과정은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